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에서 활용하는 자격증을 보자면 여러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기 분야에서 전기기사라든지, 소방 분야에서의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에서의 공조냉동기계기사, 통신 분야의 정보통신기사, 가스 분야의 가스기사, 위험물 분야의 위험물 기능장 등 실로 많은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분야별로 한 개씩만 이야기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사실 각 분야별로 세세하게 보자면 엄청나게 많은 자격증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시설관리는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자격증들을 활용하는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히 시설관리에서 사실상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기기사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설관리에서 왜 전기기사가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저로서는 사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전기기술인협회의 로비의 힘일 수도 있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과거 법적 기준이 미비했던 시기 관련 법적 기준을 먼저 재빠르게 선점한 효과는 아닐런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는 과거 IMF 시대에 대규모 인력 감축이 있었는데요. 그 인력 감축 시기를 지나면서 법적 기준이 되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그 선점 효과를 바탕으로 어찌저찌하게도 운이 좋게도 최후의 승자가 되는 행운을 거머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에서 실제로 하는 업무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영선 업무 등 각 분야별로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전기기사만이 유일한 승자가 된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기계설비협회나 정보통신협회에서도 발빠르게 나서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 결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탄생하였고, 작년부터는 통신유지관리자가 탄생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소방의 경우에는 과거 그저 출석만 해서 대충 시험만 봐도 거의 80~90%가 취득을 할 수 있었던 방화수첩을 이제는 나름 자격증이라고 격상을 시켜서 시험의 난이도를 올리는 등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파트 시설 관리에서만의 입장으로 보자면 여전히 다른 자격증들을 가뿐히 압도하고, 또한 가장 막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이 전기기사라고 할 수 있고요. 시설관리 자격증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선임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수전설비 용량 기준으로 2000kW 이상의 경우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기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이어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기산업기사의 경우 자격 취득 이후 실무 경력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2000kW 미만의 경우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 경력 1년 이상이어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기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00kW 미만의 경우 전기산업기사 이상이면 실무 경력과 무관하게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를 보자면 1만 kW 이상의 경우 2명, 5000kW 이상 1만 kW 미만의 경우 1명을 보조로 선임해야 하고, 전기 보조 선임 자격으로는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또는 전기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수전 설비 용량 기준은 변압기 용량과 발전기 용량을 합산한 값을 말하며, 변압기 용량 1kVA는 1kW로 보면 되고, 발전기 용량의 경우 명판 출력 기준 출력이 2 이상 표시된 경우 연속 전격 출력 킬로와트 기준 또는 용량 표시가 킬로볼트 암페어인 경우에는
용량의 80%를 적용하여 킬로와트로 산정한 값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격증 취득을 하기 전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지만 현재는 취득 후 경력이 필요하다 보니 아파트 시설관리 정기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그 기존을 충족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더욱더 정기 기사들의 가치가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정기 안전관리자 시행 규칙을 보자면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 인력은 정기 수용 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과 2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1과 2의 항목을 살펴보자면 정기기사 또는 정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인 사람, 그리고 정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이후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아파트 시설관리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자치관리가 아닌 위탁관리인 경우이다 보니 위에서 언급한 수전 용량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이후 실무 경력 4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없고 그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정기기사 자격증 취득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초반에 언급한 대로 아파트 시설관리에서 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정기기사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는 인력은 보통은 관리과장 업무를 많이 맡게 되는데요. 선임은 정기 관련 업무를 이유로 정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했는데 막상 하는 업무 내용을 보자면 전기, 기계, 소방, 각종 행정 업무 등 모든 시설 분야를 총괄해서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자면 처음에 제가 언급한 말이 모순될 수도 있겠으나 정기 안전관리자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특정 자격증을 선임한 인력에게 자격증 선임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업무까지 도맡아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왜 그 자격증이 정기기사이어야만 하는 것인가는 법적 문제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최소한 앞으로는 다른 자격증들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 그러니까 취업에 유리하다거나 직책의 차이 또는 근무 조건의 차이 또는 자격증 수당 및 그 외 급여의 현실화 등 그런 합당한 대우를 받는 시대가 오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이야기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